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넘어갈 텐데요. 청와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내용 좀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자신이 감찰 맡은 산업부 관계자의 지인 업체 소개시켜준 청와대 특감 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조금 더 사실 확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싣고 있군요. 내용 좀 자세히 보면요.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 추가 비위, 지위 활용해서 지인 사업 청탁 가능성 이렇게 부제로 달고 있네요. 내용도 보면요. 민정실 직원들과 단체 골프를 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각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다룬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시죠. 야당, 청와대 감찰 결과 5일째 안 내놓고 의혹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해명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셀프 인사청탁 의혹 청와대 수사관, 과기부 장관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나 과기부는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감찰 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청와대 감찰반 소속 수사관이 과기부 장관을 만나고 다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일단 청와대가 상당히 좀 설명에 소극적인 거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 뭐 야당이 찔끔찔끔 해명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청와대가 충분한 설명은 아직은 없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설명도 대응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보도가 되고 여론적 압박이 있으면은 마지못해 떠밀리다시피 설명을 하는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특감반에서 지인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탐문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됐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이 특감반원 자체가 자기의 인사를 위해서 어딘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게 또 문제가 됐다가 나머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특감반원들하고 같이 골프를 쳤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의혹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골프를 쳤다는 것도 주말에 쳤느냐 아니면 자기 돈으로 쳤느냐 이런 부분이 뭐 주중에 쳤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쳤느냐 사실은 주말에 자기 돈으로 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업무 시간에 쳤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불러서 다른 사람의 돈으로 쳤다든지 이런 거는 업무 시간에 쳤다면 이건 공직 문제가 정말 기강이 문제가 큰 것이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돈으로 쳤다면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골프 쳤다. 그리고 돌려보냈다. 이것도 조금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정말 근무 시간에 쳤는지 자기 돈으로 쳤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는 데다가 돌려보낼 때 잘못한 사람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특감반은 전체를 돌려보냈대요. 그러면은 교체를 한 겁니다. 전체를.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 없는 사람도 옆 사람이 잘못하면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것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설명은 하고 있고 대응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사실 이 부분 문제가 자꾸만 커지는 이유는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 특별감찰반 10여 명을 전체를 교체를 했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 영 미진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언론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감찰반을 책임지는 자리, 민정수석입니다. 그 민정수석 얘기를 좀 해봐야겠군요.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 청와대 경험이 좀 있으신 국회의원입니다. 조국
스스로 물러나야 여권서도 첫 사퇴 요구가 나왔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좀 요약을 해놨군요. 셀프 승진, 단체 골프 의혹 등 특감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된 직원 8월에 이미 8월 달에 뭐가 감지가 됐었는데 내보냈어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내에서도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패널 4분 나오셨는데요.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분 혹시 손 한번 좀 들으실 수 있을까요? 세 분께서는 거취 결정을 지금쯤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양무석 이사장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도 그 야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 여권 내부에서도 찔끔찔끔 해명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계속해서 여론의 그 규모를 키워가는 거거든요. 빨리 정리하고 정확한 해명과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사과하고 끝낼 수 있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찔끔찔끔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명을 하면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고 청와대가 추문의 중심에 서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반부패를 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촛불정신, 촛불혁명이 핵심이 뭡니까? 적폐청산이거든요. 그럼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특별감찰단원들이 적폐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건 이렇게 되면요. 적폐청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동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의 각종 구속과 이후에 해나가야 할 정당성이 엄청나게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촛불혁명으로 그 집권한 문재인 정부 자칭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정당성과 존재의 이유를 상당 부분 훼손했다라면 이제는 청와대 내부에 있어서 거취 결정을 할 사람들은 거취 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저는 판단하고 결단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청와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집중력이 떨어졌고 상당히 지쳤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와대 내부의 선순환 구조를 해서 청와대가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고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여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동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을 추진하는 동력들을 조기에 상실을 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수석들의 거취 문제가 상당 부분 크게 변동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무석 이사님께서는 지금 청와대로서는 큰 위기 국면이다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거취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향하고 있는데요.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런 고민이 묻어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기사 좀 전해보겠습니다. 여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뉴질랜드 방문 전 기내 간담회. 여기 뭐 큰 제목은 아까 뭐 앞에서 그거보다 여기 내용, 작은 제목으로 단 내용이 좀 관심이 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청와대 기자단 국내 현안 질문 사전 협의. 그러니까 대통령과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되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질문을 하는데 뭐 다양한 주제 그리고 그중에 국내 현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들이 국내 현안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비위 의혹에도 질문을 하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문제만 말하겠다. 특감반 의혹 등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깊다란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찬 변호사. 일단 조국 수석의 거취. 아까 지금쯤에 결단해야 된다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눈에 이제 인사검증 실패 부분도 있어 왔지만 그걸 떠나서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나라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도 정의로 봐야죠. 그러려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 지금 반부패 비서관이 옛날 사정비서관입니다. 막강한 예.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그 공무원하고 공직사회하고 공공기관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보면 내부 감찰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내부 감찰팀이 반부패 비서관실도 감찰하는 건데 예. 지금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골프 말씀하시다가 자기 비용으로 예. 휴일에 쳐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 보면 그 친인원들을 보면요. 예. 부패 비서관실의 행정관하고 예. 공직기관실 내부 감찰팀하고 같이 쳤다면 예. 이건 피감기관하고 감사 받아야 될 기관이 친 뭔가 거예요. 좀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청와대 인식이 저는 예. 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본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감독 책임이 일단 조국 수석께 있고 예. 또 하나는 검증의 미숙도 있어요. 예. 이 청와대 자체 검증의 미숙. 예. 왜냐하면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한번 복귀됐다가 다시 뽑힌 분 아니에요. 그 뽑히는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조국 수석이 책임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네 분 중에서 유일하게 김초 교수께서는 아까 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결단 내려야 된다는 질문에 손을 들지 않으셨는데 아마 지금은 좀 빠르다 아니면 거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그 대체적인 맥락은 예. 양 이사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청와대 이 지금 이런 등의 문제는 예. 그냥 민정수석 정도의 경질 이런 혹은 사태 부분에 끝날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민정수석 수준에서 거취를 할 그 정도 사안이 아니고 더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급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수석과 청와대 이 수석 그 비서 예. 등의 이 진용 어쨌든 결국 비서실장에 이제 책임이 있는 건데 예. 이게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예. 지금 이제 조국 수석 사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경질 대통령 오시면 이제 경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예. 전체적인 청와대 체제를 이제는 예. 집권 이제 이거 기관도 그렇고 예. 이제는 좀 경험도 있고 노련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로 아주 이제 대폭 교체를 하는 게 맞다. 그럼 청와대 참모진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각까지도 같이 좀 내각 개편도 염두에 두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저 얘기 비행기 안에서 하신 거는 자꾸 국내 사안들 기자가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G20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내 외교만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외교 쪽에 좀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국내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아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보면 정책실장 바꾸고 경제수석 바꾸고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자꾸 그런데도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지금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민심이나 여론은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살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좀 이제 판을 바꾸고 새로운 좀 이기를 시작할 때가 됐다 지금. 그래서 이 남북 관계 문제나 이제 외교 관계 문제는 잘 쭉 해오시고 있고 또 잘 대화할 건데 이거 지금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라는 차원 내에서 지금 그림을 그려야 할 그런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조국 수석 이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너무 미미한 수준인 미미한 거다. 그런 사건입니다. 취지에서 아까 손을 들지 않으셨군요. 저는 그래서 혹시 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최경선 의원께서는 지금 지금 김초 교수님 말씀대로면 청와대 참모진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전면적인 재조정 필요성이 있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를 할 때 사실은 그때가 전면적인 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전면적인 조정을 안 하고 장하성 정책실장만 핀포인트에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전면적인 조정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앵커 질문처럼 그렇다면 조국 수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인사검증에서 누누이 실패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외 관계를 본다면은 현직 판사하고 관련해서 그 밤샘 수사, 사법농단 밤샘 수사를 놓고도 현직 판사와 그 설전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조국 수석의 평소 지론하고도 다른.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론까지 바꾸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어떤 대외 설화까지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내 조직 관리 예. 문제, 공직기강 문제까지 나왔기 예.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지금 세트로 다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외 관계, 대내 예. 관계, 인사 검증까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핀포인트 교체했듯이 예. 조국 수석도 그래야 될 시기에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무소 이사장께서 발언기 요청하셨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뭐 이 전국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 기강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예.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개각. 예. 내각을 바꾸면서 그 쇄신의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이제 개편하면서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개각은 오히려 그 인사청문회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에 있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그 개편을 통해서 예. 이제는 그 새로운 분위기를 그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 것처럼 10일에서 14일이냐 18일에서 20일이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예.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예. 답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스텝을 통해서 답방 문제를 마무리하고 예. 전체적인 청와대 그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까지 청와대 스태프들이 준비해 왔던 예. 그 가장 큰 그 이벤트가 그 서울 답방 문제, 김정은 위원장의 예. 서울 답방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도 이 답방 문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예. 뭐 조국 수석이든 예. 뭐 비서실장이든 전체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도 그렇게 정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개편에 남은 변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부분은 연속성이 좀 필요하니까 이 부분 마무리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